네, 종목 진단 살까 말까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하면서 반도체주들 약세 그리고 외국인들 매물 출회로 하방 압력이 컸던 어제장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투자 주체별 수급 들어온 상황 점검하면서 오늘 시장 대비해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성공 다울투자 증권의 영업부 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리뷰 종목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가지고 오셨던 나노신소재, 그 CNT 도전제 하면 떠오르는 종목인데 네. 목표가 16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 어제장에서 터치를 했습니다. 어제장 네. 종가가 16만 700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 나노신소재, 지금 이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의 주가가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나 어떤 그 캐파 면에서는, 그러니까 실적에 대비해서는 그 주가가 좀 많이 좀 올라온 느낌도 많이 들고 있지만, 역시 나노신소재 CNT 도전제에 대한 시장에서의 수요는 응급제 기업도 그렇고 양극재 기업도 그렇고, 특히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CNT 도전제에 대한 수요 부분이 점점 늘고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재 업체들이 양극재 쪽, 음극재 쪽에서의 수급이 좀 일정하게 좀 갈리는 경우가 좀 있긴 하지만, 이 나노신소재 CNT 도전제에 대한 수요 부분은 결국은 이제 모든 어떤 그 소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노신소재에 대한 주가에 대한 전략은 중장기적 보유 관점을 꾸준하게 유지해야 되는 게 지금 나노신소재 밸류체인 또 그리고 이 생산 능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목표 주가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계속 이제 보유 관점을 좀 크게 좀 멀리 좀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나노신소재 홀드입니다. 중장기적인 보유 관점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지난주 목요일 방송 때 시간외 종목으로 제시됐던 오이솔루션입니다. 광 트랜시버 1위 사업자이고요. 목표가가 16,000원. 그 다음 날 바로 터치했거든요. 지금 어제장에서는 15,37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이제 오이솔루션, 그러니까 통신 이 장비 업체들 중에서도 많은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게 광, 트랜시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오이솔루션의 라이다 쪽, 이쪽에서의 이 자율주행 쪽에서의 사업 진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어떤 통신 5G 어떤 기지국에 대한 설립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 오이솔루션은 자율주행과도 어떻게 보면은 많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통신기기 업체 안에서 이 종목을 설립하는 전략에서는 이 오이솔루션이 좀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분명히 좀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은, 역시 오이솔루션도 목표주가 터치한 이후에는 중장기적인 어떤 보유 관점이 좀 지금 시점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오이솔루션도 중장기적인 홀드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외에서 수급 들어온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시간의 특징주부터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링크가 스타링크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에 어제장에서 20% 넘게 급등세를 보인 종목인데요. 옵티코어 7% 오른 모습입니다. 또 의료 AI 기업이죠. 코어라인 소프트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에서 어제장 화려한 데뷔 신고식을 치룬 기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승 탄력 높았고요. 7.14% 오르면서 시간외에서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SK D&D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인적 분할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해소 국면에 다다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규장에서도 12% 넘게 급등한 종목이었는데요. 역시 시간외에서도 5%대 기세 이어갔습니다. 태경그룹주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았는데요. 장 마감 후에 물이 부족한 사우디와 함께 해수 담수화 협력 소식을 알리면서 태경그룹주의 탄력도가 좋았습니다. 태경 BK는 4%대 올랐고 태경산업 3.74% 오르면서 마쳤네요.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시간외 특징주 5종목 보고 오셨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종목 보면 될까요, 차장님? 태경 BK 그 말씀을 드릴 텐데, 네네. 사우디 쪽도 그렇고
아랍, 이 중동 쪽에서는 항상 이제 물이 부족한 네. 게 이 고민이고 이게 이제 뭐 네옴시티 쪽에서 그 네옴시티 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근간이 좀 되는 네.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인데 네옴시티에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태경 BK라기보다도 태경 그룹 안에서의 이런 사업을 좀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태경 그룹 안에서도 이 태경 BK가 어떤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그 그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태경 BK는 최근에 그 2차 전지죠. 이 코크스, 그러니까 인조 흑연의 원료가 되는 코크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주가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이 태경그룹의 담수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수혜를 좀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뭐 태경 BK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그 어떤 그 본업은 석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석회 쪽에서의 실적이 꾸준하게 좀 잘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재무적으로도 안정성이 많이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주가 수준을 본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일정 수준 어떤 그 흑자폭을 계속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태경 BK를 매수 관점으로 계속 들어가서 보유 관점 유지해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드라이 아이스도 그렇고 또 휴게소도 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이 태경 BK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 여러 가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태경 그룹 안에서의 그룹사에 대한 덕도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태경 BK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해수 담수화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석유 코크스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좀 가장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향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인조흑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그 시장에서의 그 지위를 보면은 이 태경 BK가 그래도 이 코커스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좀 이 시장에서의 독보적 위치를 좀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태경 BK에 대한 관심은 이 석유 코커스 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이 어떤 산업 전망 뭐 이런 부분으로 고려하면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태경 BK 팔색조의 매력을 갖고 있다. 특히 코크스 인조 흑연 관련돼서도 지금 탄탄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어제도 장중에 좀 많이 올랐었고 그런 부분은 오늘도 이어갈 가능성이요. 시간에서도 좀 올랐기 때문에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8,500원 말씀을 네. 드리고 손절가는 이제 7,000원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변동성이 나오는 상태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8,500원 터치했을 때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8,500원 목표가 분할 매도 관점으로 8,500원 부분에서 접근하시면 되겠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어제는요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매도 그리고 개인만 나홀로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그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담은 종목들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이 담은 종목부터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화장품주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화장품주에 대한 관심을 특히 쏟는 외국인이었고요. 코스맥스를 15거래일째 담고 있고 연후를 4거래일 연속 사들이고 있는 모양새인데 특히 코스맥스는 중국 법인에 투자하는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알테오젠 7거래일째 매수 이어지고 있는데요. 키투르다 SC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연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8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웹젠은 7거래일째 사들이고 있는데요. 이 신작 모멘텀이 있죠. 신작 모바일 게임 뮤 모나크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수페타시스인데요. 5거래일째 사들이는 모양새고요. AI 고상정에 이 D램 값이 일제히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의 특징주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기금이 국내 주식을 팔고 있는 와중에도 이 종목에는 주목을 하는 모양새죠. 특히 CJ를 32거래일째 사들이고 있는데 바로 이 유커 기환과 함께 올리브영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쏠렸기 때문입니다. S오일은
16거래일째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최근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인해서 주목도가 높은 상황이고요. 현대건설을 8거래일째 사들이고 있는데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지사를 설립했다고 하죠. 현대제철은 7거래일 연속 매수고 철강 시황 개선과 함께 주목도가 높아진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리바트를 7거래일 연속 담고 있는데요. B2B 호조와 함께 B2C의 개선에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들어온 종목 코스맥스, 알테오젠, 웹젠, 뉴스페타시스, 연우까지 있는데요. 어느 종목 볼까요? 연우를 한번 말씀드릴 텐데 네네, 이제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예, 업체인데요. 원래 이제 연우가 뭐 일반적인 그 대형사를 중심으로 한 이 용기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나왔다가 이 한국콜마에 편입된 이후에 이 중소형 업체들 위주로의 이 매출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잡히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2분기 실적도 흑자 전환을 했던 상황을 봤을 때 이 연우도 이 기존 틀에서의 어떤 매출 구조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이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가 뭐 인디 브랜드, 특히 OEM, ODM 업체 등 인디 브랜드, 중소형 브랜드 위주로 좀 사업을 좀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이제 중국 쪽에서의 어떤 매출 그리고 대형사 위주로의 이 매출 구조가 지금 현재는 많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구조인데 연우 같은 경우에도 이 좀 대형사 쪽보다도 이제 중소형 쪽에서의 이 브랜드의 그 매출 쪽에서의 그 성장폭이 굉장히 좀 큰 상황으로 갔을 때 추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고객사가 계속 다양화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색조 화장품이나 뭐 인디 브랜드에 대한 그 품목이나 이런 부분 다양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매출처도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중국 쪽은 아직까지는 또 기다려 봐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하지만 이 유럽 쪽에서의 이 매출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연우에 대한 화장품 단순 용기가 아니라 지금 그 사업에 대한 어떤 리뉴얼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한번 시점에서 뭐 흑자, 뭐 2분기 실적도 흑자 전환했고 지금 시점에서 한번 계속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최근 뭐 일주일 동안의 어떤 주가 좀 하락세 있었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되고 뭐 외국인도 지금 사고 있는 상태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까지 연말까지 모르겠어요. 경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소비 지표가 아직까지 뭐 살아나는 부분이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단체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 항상 이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 북미 쪽도 지금 재고 조정이나 여러 가지가 좀 우호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북미 그리고 유럽 그리고 이제 중소형 브랜드사를 중심으로 한 매출 구조를 좀 계속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의 소비 지표는 연말까지 좀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 연우 지금 일주일째 조정이 나온 만큼 들어가기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격 접근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역시 저희가 이제 수급 특징주이기 때문에 네. 조정을 받더라도 외국인들 계속 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한번 지금 정도 가격에서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 이제 18,000원을 제시할 텐데 돌파 시에는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목표가 18,000원, 18,000원 도달 시에는 추가 매수로 대응하자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연우에 대한 가격 전략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기관 수급 특징주 가운데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대 리바트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이제 리바트 저번 시간에도 제가 이제 한샘을 한샘을 한번 가져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제 한샘도 그렇고 리바트도 그렇고 가구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부분은 뭐 지금 현재 뭐 코로나를 겪으면서 단순 어떤 뭐 건설 경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영향받는 부분을 좀 탈피하는 그런 구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에도 뭐 빌트인 오피스, 선박용가 B2B 쪽에서의 가구에 대한 그 매출에 대한 이 캐파를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특히 이제 B2B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재료 할 수 있는 뭐 PDF나 PB 여러 가지의
이 원재료의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마진 부분이.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원재료에 대한 가격이 하락으로 추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B2B 쪽에서의 이 마진 부분은 좋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현대리바트가 가구가 아니라 이 B2B 쪽에서의 뭐 이쪽에서 힘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의 뭐 정부나 그리고 이 뭐 건설 뭐 이런 그 전방 기업들이 수주를 땄을 때도 현대리바트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 한샘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택 거래량이 좀 많이 좋아지고 뭐 그리고 주택 이 건설 경기 지수가 좋아져야 어떤 본업에 대한 부분은 자신 있게 좀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올해 이제 4월부터 이 주택 거래량이나 또 이제 경기 건설 지수에 대한 부분이 좀 좋아지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흑자를 뭐 전환했는데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한샘과 나란히 적자, 연속 적자에서 탈출한 현대리바트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고 계십니다. 자, 가격 전략은 어떻게 한번 접근해 볼까요? 현대리바트 적정 주가를 지금 증권사에서는 11,000원 제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건설 업체 안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BPS로 이제 그 적정 주가를 증권사에 많이 매기거든요.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 어떤 평균 BPS 예상치로 했을 때의 이 타겟 PBR 한 0.5배만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11,000원 주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우선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9,500원을 말씀을 드리고 역시 앞서서 말씀드렸던 연우처럼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손절가는 이제 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리바트입니다. 목표가 9,500원. 네, 달성 시에는 추가 매수로 대응해 보자는 이야기까지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장 공약주까지 확인하겠습니다. LS 엘렉트릭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어제도 이제 거래량과 함께 주가 좀 많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력기계 업체들이 지금 최근에 어떤 미국 쪽에서도 어떤 투자나 여러 가지 부분이 다시 한번 활성화되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이 변압기죠. 이 변압기에 대한 교체 주기가 미국도 그렇지만은 지금 신재생에 대한 투자 부분 때문에 교체 주기 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LS 엘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올해 상반기 때 수주만 본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을 중심으로의 이 전력기계 판매 부분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보면 이제 LS 엘렉트릭도 이 신재생에 대한 이 미국 쪽에서 인프라 투자 그리고 유럽 쪽에서의 추가적인 어떤 법안이 나왔을 때는 LS 엘렉트릭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뭐 1차적인 지금 목표가는 지금 증권사도 14만 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12만 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12만 원 돌파 시에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이 9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하락장 속에서도 LS 일렉트릭 4.76%의 강한 상승 탄력 확인시켜 줬습니다. 목표가는 12만 원으로 제시됐고요. 네, 손절가 9만 원으로 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종목 진단 살까 말까에서 태경 BK, 연우, 현대리바트, LS 일렉트릭의 투자 포인트 점검해 주셨습니다. 이상웅 차장님 오늘도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